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도에 입사한 분쟁조정사무국 조정 5팀의 김동현 조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도에 입사한 인재경영실 인사혁신팀 지유리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도에 입사한 피해구제국 피해구제 총괄팀 차수빈 조사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분쟁조정사무국 조정 2팀에 입사한 고상현 조정관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플래너를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가져왔거든요. 짜잔! 이거는 제가 현역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직접 썼던 이제 스터디 플래너고, 이제 안에 보면 이제 월별로 이제 다이로그 꾸미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실제 썼던 플래너입니다. 24년도에 입사를 했어가지고 이제는 소비자원 필기시험 일주일 남았을 때 이제 썼던 건데. 근데 여기 멘트 써 있어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맞아요. 것인가. 감성충이어가지고 이제 좋은 코멘트를 말이에요. 이제 한 번씩 남겨놨습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와. 해서 이제 하루에 이제 맨날 10시간을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이때는 6시간 50분이랑 이제 수업 4시간 들었던 거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한테 이제 하루에 대한 말을 남겼어요. 네, 그래서 잘한 점과 못한 점. 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를 맨날 썼습니다. 진짜 제이 같아요, 제이. 저 제이예요. 되게 제이 같아요, 저 제이예요. 네, 입법은 맞습니다.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여러분. 와, 대박. 조정관님은 뭐 쓰세요? 저도 사실 학과가 소비자학과여서 입학할 때도 소비자원의 좀 존재를 알고 있었고 좀 입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진짜 지금.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사실 관련 활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소비자원에서 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같은 것도 활동을 좀 하고, 뭐 지역 소비자센터, 지역 소비자 단체에 가서 뭐 상담을 하거나 좀 그런 관련 활동들을 많이 했고, 사실 저는 소비자원 인턴도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기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뭐 면접이나 이런 전형에 가서 쓸 수 있는 유관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정관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저는 소비자원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야겠죠? 어쨌든 소비자원도 희망했던 제가 그런 공공기관 중 하나였으니까, 저는 좀 대외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마다 대외 활동 하는데 그래도 대여섯 개는 학교 다니면서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되게 틈틈이 대외 활동을 쌓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할 게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틈틈이 한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조정관님 어떠세요? 세 분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보도자료를 거의 엄청 외우다시피 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최대한 계속 그걸 매일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전에 또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저 생각이 안 나요. 왜 벌써? 저희 때가 442 맞았죠. 442. 사사이가 네, 그 자기소개서 4, 교육상 4, 그리고 이제 10 나눠져 있긴 나머지. 한데 그게 10이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이랑 그 10이 네, 그래도 보통 442. 네 442였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되게 많이 들어갔던 거. 40% 네, 가 맞아요. 교육상이요. 교육상이 저희가 40%가 되게 높게 들어가고 자소서도 어떻게 보면 40점이다 보니까 되게 높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차별화된 그 뭐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라고 치고 다 그냥 이름만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소비자원에 왜 입사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차별점을 두고 거기서 그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교육상도 같이 연관을 시켰다고 같아요. 이제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들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말씀드렸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큰 틀에서는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거기서 이제 교육사항을 같이 연루해서 이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융합해서 좀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정관님이랑 일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교육상을 되게 많이 보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상은 있든 없든 일단 다 채운다는 마인드로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저는 하나의 업무에 좀 포커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서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제 활동이랑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랑 연관해서 내가 이 부서에 가서 얼마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직무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조정관님 어떠셨어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적으면서 내가 이 기간에 이제 꾸준하게 관심 있었다라는 걸 되게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교육상도 비중이 맞아요. 되게 높으니까 저는 소비자과여서 그런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수강했기 때문에 최대한 수강 과목들을 적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적잖아요. 소비자 상담에 대한 과목이면 이제 소비자 상담에 이제 우리 원의 역할과 연결해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학습했다라고 적었던 것 같고 자기소개에서도 사실 저는 인턴을 하던 도중에 채용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인턴 할 때 제가 대외 협력팀에서 인턴을 했었어서 당시 뭐 국제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할 때 보조를 해서 도움을 줬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연관을 시켜서 물론 저희 원은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이제 최대한 티를 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하고 있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밝히면 안 되지만 뭐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경력이 있다 뭐 그래서 원에 지금 도움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티를 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인턴은 그런 면에서 확실히 유리할 것 같긴 네. 해요. 저도 사실 네. 인턴을 하면서 저희 팀 뭐 과장님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한 번씩 첨삭해주고 이러셨어가지고 굉장히 저희 원에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그 인턴 지원하시면서 저희 채용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다른 지원자분들과 차별되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정관님은?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많은 교내 활동도 이제 했었는데 교내 외로 이제 경진대회나 이제 각종 서포터즈 활동, 이제 봉사활동, 이제 지역 내에서 하는 이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참여를 해가지고 이를 자기소개서에 이제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을 어떻게 녹여낼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서류 전형 이제 특성상 이제 학교 교육이 40%를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 성적 등급을 제일 많이 찾던 것 같아요. 전교 1등이셨으니까 다 1등급이었겠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1.05 등급이었습니다. 이제 한 과목에서 삐꾸가 2등급이 나가지고 그 한 과목은 뭔가요? 노코멘트 기억나세요? 하겠습니다. 1.0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1.05였습니다. 것 같은데요? 사실 필기전형이 꽃을 그쵸. 그쵸 삐꽃이죠. 네, 되게 아마 다들 어려우셨죠 필기전형. 어려웠습니다. 저도 제일 어려웠던 전형인 것 같은데 저희는 또 특이하게 NCS랑 전공뿐만 아니고 논술까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논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사실 되게 알만한 질문이 나오지 않나요? 지문도 그렇고 문제도 저희가 알만한 문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설명문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뉴스 기사 그렇죠. 이 정년 중에 참고할 수 있었던 뉴스 기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고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편하게 쓴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생각은 하거든요. 또 저 때는 전공은 단일 전공이어가지고 통합 전공은 네, 저도 조정관님이 통합 선물을 좀 알려주시죠 꿀팁. 네.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통합 전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경영, 경제, 법학 이렇게 세 가지를 40문제를 통합 전공으로 봤고요.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단일 전공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걸 봤었다가 대학교 3, 4학년 때 갑자기 통합 전공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막막하긴 했는데 이제 시험을 보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통합 전공의 장점인 것 같긴 한데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 법학도 저희 법학은 또 민법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속독으로 2, 3회독만 한다면 지역적으로 나온 문제들 굉장히 좀 대응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논술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논술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뭐 주제를 찾아보는 건 당연한 거고 저는 저만의 양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제가 나오든 첫 번째는 뭐 요약을 하고 단점부터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뭐 장점을 부각시키는 걸로 좀 템플릿을 좀 짜는 나만의 거죠? 양식을 짜는 거죠. 어떤 주제가 네네. 나오든 난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 저희 때 그 주제가 이제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한다. 이민자 정책이랑 뭐 출산율 증대 정책 두 가지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의 장단점과 그리고 국가는 무엇을 우선 시행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되게 고급 정보 아니에요? 이렇게 네.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물론 하면서 지우리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저희는 맞아요. 질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뉴스 기사 같은 거 참고해서 그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모두 반영하셔서 적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최대한 글씨 이쁘게 글씨를 이쁘게 적으시는 것도 맞아요. 중요할 것 저희 같습니다. 보직자분들이 다 한 땀 한 땀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글씨
예뻐야 좀 저도 마음이 좀 더 갈 것 같은 저도 느낌? 쓰다 보니까 처음에 잘 쓰다가 점점 네, 이상해지다가 맞아요. 저도. 정신 차려 갑자기 이뻐지고 다시 못생겨지고 뭐 이렇게 맞아요. 다 쓰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나 싶었는데 뭐 썼어가지고 이미 내긴 했었는데 글씨 같은 것도 되게 잘 쓰시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좋을 것 날려 쓰지 마시고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혹시 다들 상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식 저희 또 10문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상식은 하늘의 운에 맡기는. 그 정말 저의 상식을 저의 상식에 아, 나오는 맞아요. 나의 네. 상식을 맞아요. 그리고 좀 이게 또 꿀팁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NCS에 NCS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원 관련 문제도 몇 개 나오셨지 않나요? 나왔지 않나요? 저는 나왔습니다. 1교시 이제 네. 뭐 소비자원 있었던 것 관련된 같아요. 거라든지 네, 네, 맞아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OX 뭐 소비자원에 대해서 틀린 것은 한 다음에 뭐 한국 소비자원은 뭐 기획재정부산하공공기관이라고 하면 틀린 거죠. 저희는 공정위 산하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나 그렇게. 아니 뭐 철수 영이 이렇게 해서 이중 소비자원 피해 구제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요건이 몇 개가 있잖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던가 그러면 저희 소비자원 피해 구제 대상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사실 NCS만 본다기보다는 저희 원에 대한 문제도 몇 가지가 나와가지고 뭐 소비자 기본법을 한번 훑어보고 가시던지 아니면 저희 원의 다양한 역할들을 좀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그렇게 알아본 문제가 나오면 NCS 문제 사이에 나오면 그게 되게 반갑고 되게 동기부여 맞아요.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신다면 그런 NCS 문제 사이에 저희 원에 관련된 게 있어서 정말 거저로 먹을 수 있는 문제가 거저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맞아요. 몇 개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도 준비해 가시면 더 NCS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만의 이제 팁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시죠. 사무장관님 뭐 다대 1로 하셨죠? 저는 실무랑 임원 면접 둘 다 다대 일이었어요. 혼자 들어가셨죠? 네, 저 혼자 했습니다. 올해부터 작년부터 그렇게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들 다였어요. 저 다대 다였는데. 네, 다대. 예. 다대 일 재밌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되게 우선은 친절하게 그리고 되게 상냥하게 이제 면접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실무 면접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진짜 원에서 하는 업무들 수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최대한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원이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실무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 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실무 면접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임원 면접은 조금 이제 인성 면접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결국 태도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자세. 네, 그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조종 대리님께서는 기억나는 혹시 질문 있어요? 면접 질문? 나오는 나오는 순간 딱 네. 나오는 순간 다 이렇게 흘러가네요. 저 딱 하나 완벽하게 기억나게. 응. 그 몬트리올 협약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여행 관련해서 국제항공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솔직히 몬트리올 협약 몰랐습니다. 엄청 옛날에 배웠어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솔직히 기억 안 날 때 뭐 이제 민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겠다 했지만은 끝에 가서는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고 이제. 관련 내용 뭐 딱히 쓴 거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몬트리올 협약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사건 경위 같은 걸 한번 이제 그런 걸 여쭤보세요. 아. 이제 신청인이 이런 경우가 있었고 피신청인이 이런 회사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나왔던 질문이 이제 몬트리올 협약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다대 다 면접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질문을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대답이랑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저는 한 5명이 한 조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한 명이 질문을 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답을 저희처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옆에 분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모든 저희가 한 20분 동안 면접을 봤는데 모든 질문을 워킹홀리데이로 대답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으로 모든 질문을 해결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밖에 경험을 안 한 거지 않나? 이제 이렇게 좀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가지고 저는 최대한 그 질문을 하실 때 다양한 경험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물론 저는 소비자원에 정말 오고 싶었지만 이제 마음만큼은 난 소비자원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이제 여기 떨어져도 나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이런 좀 마인드 컨트롤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조정관님? 저도 사실 인턴을 하면서 이제 좀 최종까지 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어서 아, 그쵸.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실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저희 그런 원에 대한 관심이나 좀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임원 면접을 들어가면 이제 이 친구의 뭐 이런 인성이라든지 저희 원의 인재상과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고 좀 인상 깊은 질문 중에 하나가 실무 면접에서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내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윗사람한테 이제 결제를 받았는데 추후에 오탈자를 발견했다. 근데 이 윗사람은 이미 그 윗사람한테 결제를 들어간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랑 두 번째가 이제 기간을 맞춰서 보고서 작성할 거면 일을 꼼꼼하게 할 수가 없고 일을 꼼꼼하게 작성을 할 거면 기간을 끝낼 수 없다. 아, 뭐 어떤 걸 할 선택할 거냐, 거냐. 그렇게 해서 뭐 그래서 상황을 부여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도 물어봐 주셔서 저는 그때도 이제 인턴 경험을 이제 막 말을 하면서 이런 그쵸. 행사가 있었는데 똑같은 경험이 있었다. 기간 내 처리를 꼼꼼하게 못하는 것 같아서 뭐 팀원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협력적으로 좀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압박 면접은 아니었던 것 같지 않나요? 네. 되게 저도 우아한 압박 면접은 아니었어요. 오래 질문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다 다들, 잘 네, 들려주려는 상냥하게 해주시고, 그쵸. 친절하게 해주시고. 좋은 기관입니다. 저도 딱 임원 면접을 들어갔는데 저는 되게 여름에 채용을 했었어가지고 앉자마자 이제 임원분들이 이렇게 더운데 양복 입고 오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조금 아이스 마음 좀 브레이킹 풀어주시고 이거 할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조금 뭐 몇 번부터 이렇게 순서를 정해줄 테니까 이제 한번 시작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만약 뭐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맞아요. 이제 면접관들 입장에서 되게 편하게 해주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셔서 저도 편하게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좀 편했던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면접 질문 첫 번째가 원래 자기소개하라라는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을 하는 것보다 그 자기소개만큼은 이제 말의 빠르기나 이제 어투나 톤 이런 걸 일정하게 이제 자동 응답기가 된 것처럼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입사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봐주셨던 그 임원분들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제 제가 한 1분 자기소개를 이제 다 말씀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상 깊으셨나 보네. 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만큼 이제 성공했다. 아. 이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 저는 좀 배우려고 하는 후배?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이라 저도 처음에는 못했고 처음이라 못하는 건 사실 당연하잖아요. 첫 사회생활인데. 근데 이제 뭔가를 후배한테 인수인계하고 일을 가르쳐줬을 때 이걸 막 열심히 필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해보려고 하고 좀 열심히 알아가려는 의지가 보이면 저는 계속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열정도 있고 좀 그런 후배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뭐 처음부터 다 잘할 수도 없는 거니까 저도 지금 제가 신입 직원 때 굉장히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이 다 좀 지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좀 솔직하게 팀원분들에게 다 물어봐 주시고 뭐 팀원분들이 안 알려주시더라도 사실 일 때문에 다 바쁘시잖아요. 우리 저희 안 알려준 선배 있었나요? 저는 없었는데 그래서 네. 좀 어쨌든 먼저 물어보고 사실 뭐 어쨌든 적어놓고 좀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사실 저희 원에서 질문하면 사실 안 받아주는 선배는 없잖아요. 그쵸. 네, 다 잘 알려주시는데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를 알려줬을 때 잘 알아들으려고 하고 잘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의 신입이 좋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인사 담당자 피셜 요런 사람이 합격한다. 제일 궁금한 거죠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제일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원자분들을 처음 볼 때가 면접 볼 때잖아요, 사실. 근데 면접 봤을 때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로서는 인사도 잘하고, 그다음에 어떤 작년에 제가 면접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면접 끝나고 가면서 아씨 이번 면접 뭐 땡 망했어 막 이렇게 통화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을 저희가 뭐 안 뽑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게 또 면접 프리패스상이잖아요, 저희 다. 네. 면접에 갔을 때 떨리겠지만 당차고 열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면 이제 다들 선배들이 신입을
을 보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좀 따뜻하게 바라볼 테니까 그런 사람을 저희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 네, 그럼 저는 동의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을 네. 희망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제 저희 곧 들어올 이제 후배님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38기 후배 여러분, 소비자원에서 만나요. 와!